잠깐,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세요? 동료가 또 당신에게만 야근을 떠넘기고 너라서 부탁하는 거야라며 웃으면서 가버리는 상황.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싶지만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결국 통장을 열어보고 있는 상황. 아니면 가족 모임에서 또 당신만 설거지와 뒷정리를 맡게 되는 상황 말이죠. 정말 화가 나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혹시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진 않나요? 타인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쓰이고 부당한 요구인 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해 밤새 소갈이하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저 내 성격이 유별나거나 사회생활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나와 타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경계선이 허물어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계선이 뚜렷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롭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만 경계선이 흐릿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과 기대를 나의 책임으로 여기며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12가지 비밀을 모두 공개할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 이 비밀들을 끝까지 들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인생을 바꾸는 내용을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타고난 성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경계선 설정의 실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의 원칙들을 통해 무너진 경계선을 단단하게 재건하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배우실 12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1. 경계선 설정의 기술 마이너스 불쾌함을 인정하고 명확히 표현하는 법. 2. 내면의 중심 잡기 마이너스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나만의 가치 기준 세우기. 3. 존재감 있는 소통법 마이너스 말과 행동, 자세로 보여주는 당당함.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죠. 첫 번째 원칙, 불쾌함은 외면할 감정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나의 신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했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불쾌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억지로 무시하고 웃어넘기는 것은 상대방에게 내 영역을 더 침범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허락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을 기억하세요. 불쾌함은 피해야 할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사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억지로 미소 짓는 대신 잠시 바뀐 표정, 말을 멈추는 침묵만으로도 당신은 여기까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모호한 언어는 나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인 것 같아요. 일 수도 있고요와 같이 모호하게 말끝을 흐리는 습관은 내 의견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내용의 좋고 나쁨을 떠나 전달하는 방식이 모호하면 누구도 그 말에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만만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평범한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명확한 어조로 문장을 끝맺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와 같은 단단한 표현은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타인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타인의 평가에 나의 가치를 저당 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다가 비난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진 듯 절망하는 것은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이 나가 아닌 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겨준 사람은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리는 조각배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방향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는 본래 완전하며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 인해 더해지거나 비난으로 인해 깎여나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칭찬을 받는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안절부절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외부의 평가로부터 나의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칭찬은 그저 감사히 참고하고 비난은 합리적인 부분만 걸러 듣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단단한 마음의 필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언어를 가장 먼저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차마 하지 못할 가혹한 말을 스스로에게는 너무 쉽게 던지곤 합니다. 난 역시 안 돼, 이것밖에 못하다니. 한심해와 같은 내면의 독백은 보이지 않는 독화살이 되어 매일 스스로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세상 누가 나를 존중해 주겠습니까?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나를 비하하거나 업신여기는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했다면 나는 한심하다가 아니라 이런 실수를 했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보완해야겠다라고 사실만을 객관적으로 인지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언어를 바꾸는 것은 내 무의식에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새기는 과정입니다. 이 믿음이 단단해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 몸의 자세는 마음의 자세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어깨는 움츠러들고 등은 굽어 있으며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이처럼 몸의 자세는 우리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동시에 역으로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놀라운 과학적 사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세 되먹임 POSTURAL 피드백 효과라고 부릅니다. 즉, 의식적으로 당당한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스스로를 자신감 있는 상태로 인식하고 실제로 자신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해보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활짝 열어보십시오. 움츠렸던 자세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깊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강력한 자기 표현 수단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 몸을 고추 세워야 합니다. 바로 선 자세는 나는 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선언이며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원칙,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씨앗과 같습니다. 신뢰를 심을 수도 있고 불신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벼운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좋은 의도였다고 항변할지 몰라도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상대방의 마음에 실망의 앙금으로 남고 당신의 모든 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원칙, 약속하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과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100% 확신이 설 때만 입 밖으로 내십시오. 차라리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장담은 어렵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신뢰를 잃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단점을 함부로 지적하거나 험담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결국 돌고 돌아 당신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신용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강력한 언어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혹은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나의 모든 감정, 생각, 계획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 통제하기 쉽게 만드는 행위일 뿐입니다. 흥미로운 심리학적 사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쉽게 보여주는 사람보다 적절한 신비감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궁금증과 존중감을 갖게 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혹은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렸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도적인 침묵을 선택해 보십시오. 침묵은 상대방에게는 당신의 말을 기다리게 하고 당신에게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강물처럼 당신의 속내를 전부 드러내 보이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꼭 필요한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때 당신의 말은 비로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원칙, 인생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나만의 방향을 지키는 여정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성공 소식에 조급해지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조바심은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고 나의 중심을 흔들어 버립니다. 인생에 진실하지만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각자 다른 풍경을 보며 걷는 긴 순례길과 같습니다. 옆 사람이 나보다 빨리 걷는다고 해서 내 길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걷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속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지에만 집중하십시오. 세월의 비바람을 견디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나무처럼 꾸준히 당신의 길을 걸어갈 때 당신이라는 존재는 세상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깊이와 향기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비교가 아닌 묵묵한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9번째 원칙,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약점을 들키는 순간 남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볼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진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완벽한 척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태롭고 불안해 보입니다. 진정한 단단함은 흠결없는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꺼이 고쳐나가려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덮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인정하자. 그리고 배우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깊은 깨달음, 탁월함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상태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자존감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원칙, 당신 안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관계를 망치거나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분노는 그 자체로 나쁜 감정은 아니지만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당신을 가장 약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충격적인 사실,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폭발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는 내 감정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심호흡을 하며 3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뇌에서 이성의 스위치를 켤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분노가 지금 표현할 가치가 있는가? 더 현명한 방법은 없는가?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감정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내야 할 때와 아닐 때를 아는 지혜. 이것이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내면의 힘입니다. 11번째 원칙.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며 위안을 얻곤 합니다. 상황만 좋았다면, 그 사람만 아니었다면 하고 말입니다. 직면해야 할 진실하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스스로를 제한하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잡을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라며 생각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출발점. 모든 변화는 나의 마음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장의 편안함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고요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며 결국 당신의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열쇠는 언제나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12번째 원칙. 선한 영향력은 단단한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의 욕구나 감정을 억누르고 희생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중요한 깨달음하지만 뿌리가 약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게 그늘을 내어줄 수 없듯이 스스로의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결코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동정심이나 의무감은 관계를 왜곡시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감정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비밀. 이렇게 얻은 심리적 안정과 단단함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건강한 자극과 신뢰감을 줍니다. 작은 악행이라도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않고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삶의 태도가 쌓일 때 당신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총정리.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건강한 자기 존중입니다. 다시 한번 핵심 3가지를 정리하면 1. 경계선 설정의 기술. 불쾌함을 인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기. 2. 내면의 중심 잡기. 타인의 평가가 아닌 나 자신의 가치 기준 세우기. 3. 존재감 있는 소통법. 말과 행동, 자세로 보여주는 당당함. 오늘 우리는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삶, 즉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삶을 위한 여러 원칙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방어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는 아닌지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경계선 긋기는 타인을 밀어내는 벽을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까지가 당신의 영역이고 여기서부터는 나의 영역입니다를 서로에게 알려주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막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부당함이 아니오라고 말하며 나의 가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임을 선언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나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감정과 시간을 소중히 여길 때 타인도 나의 감정과 시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원칙은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한 문장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당신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며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우받아서는 안 될 존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오늘부터 분명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면의 경계선을 다시 세우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여러 원칙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내려고 하면 그 무게에 짓눌려 오히려 시작조차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을 정하고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거절을 못해 힘들어했다면 오늘 하루 동안 들어오는 사소한 부탁 하나에 대해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어렵겠네요 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비난하는 습관이 있다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내가 또 나를 탓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심호흡 한번 하고 그 생각을 멈춰보는 겁니다.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 구부정한 등을 펴고 어깨를 당당히 열어보는 것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가장 작고 가장 만만하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정해 딱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이 나도 변할 수 있다는 소중한 믿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 당신의 행동과 습관, 그리고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함부로 취급받을 이유가 없는 그 자체로 존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가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자유롭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딛는 당신의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12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이 가장 와닿았는지, 오늘부터 어떤 것을 실천해보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담긴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혜건강TV는 당신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